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소개해 드릴 건데요. 중소기업은행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신입사원 초봉이나 평균 연봉, 성과 상여제도, 복지 혜택, 임직원수 등을 준비했고요. 흔히들 금융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금공거리인데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모집 요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특이하게 이 금융영업 부분에서 지역 할당제를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명수를 정확히 기재해 놨었는데요. 경남권 13명, 경북 8명, 충청도 8명, 광주, 호남 6명, 경기권도 따로 16명을 뽑고 있었습니다. 일반은 44명이고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 IT 쪽이죠. 빅데이터나 전산 부분 25명이 있었고요. 금융 전문가, 이제 제2외국어나 영어 가산점이 들어가는 글로벌 직무 15명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졸 인재, 고졸 채용은 금융영업과 디지털을 합해서 20명 뽑고 있었네요. 이게 작년 모집 요강이지만 2020년 11월이기 때문에 아마 2021년 상반기는 채용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 우대 가산점이 뭐가 있냐고 한번 알아봤는데 유관 근무 경력에 대한 경력을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좀 특이했지만 3년 이상 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같은 경우도 관련 계열만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영역, 글로벌 직무에서는 어학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고졸 인재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우수자나 학교장 추천자 당연히 가산점이 5% 들어가네요. 네, 다음으로 공통 5대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 5대 사항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인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했었고 자격증에도 가산점을 주었었는데 대부분이 좀 고급 자격증이라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소수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직무에 관해서 주어지는 어학 성적 점수 기준표입니다. 최대 10% 적용이 가능하고요. 영어에서 따로 5%, 그리고 제2외국어에서 추가 5%가 주어집니다. 이 글로벌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성적 모두 맞춰놓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절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가 들어가겠죠. 합격 인원은 40배수를 뽑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집 요강이 170명을 뽑는 거였는데 여기에 곱하기 40 하면은 6,800명이 되겠죠. 이 서류 검증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1단계에서는 회사명 오류, 표절 등등 복수 지원, 준비 노력, 불성실함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부랑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60배수를 걸러내고 1단계 통과제에 안에서 서류 등급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필기시험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까 40배수 뽑은 인원이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데 필기시험을 통해서 약 4배수 6,800명에서 이제 680명으로 거의 10분의 1이 남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거죠. 그만큼 필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들 내용은 아시겠지만 금융영업 같은 경우는 NCS와 직무수행, 경제경영시사가 들어가고 디지털은 IT 관련 분야, 금융 전문, 글로벌, 고졸 인재도 금융시사 상식과 프로그래밍 기초지식 등등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필기시험은 150분이고 특이한 게 주관식도 있었습니다. 주관식 10문제씩, 그리고 금융 전문이나 글로벌 같은 경우는 20문제씩 있었습니다. 고졸도 주관식 10문제씩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기시험으로 1.3배수까지 걸러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실기시험 전에 AI 역량 검사, 온라인 평가가 있고 아마 각 직무마다 실기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가 대표적인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1.3배수를 걸러낸 뒤에
이제 면접 시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은 이제 170명 총 최종 합격 인원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 인성 면접, 관련 면접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은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61년에 지어졌네요.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립 근거가 중소기업은행법이라는 자체적인 은행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무기관은 당연히 금융공기업이니까 금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소재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울특별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경영 목표 및 전략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신규 채용 현황은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노란색 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15년에는 500명, 17년 500명대 굉장히 많이 뽑았고, 16년대는 190명, 18년도 339, 19년 410명, 작년엔 다 표기된 것 같진 않지만 253이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는 몇 명 뽑을지 아직 채용 계획이 정확히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200명대 전후반으로 뽑을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각각의 경남, 경북, 충청도, 전라도에 해당되는 인원을 따로 뽑고 있었으니까 그에 맞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도 적지 않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전 지역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직원 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직원 수를 봄으로써 회사의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임원인 A, 그리고 일반 정규직인 B,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업은행은 무기계약직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었습니다. 이런 A, B, C를 더한 값이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줄을 보시면 되는데, 2020년 4분의 4분기 기준 13,698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고, 왜냐하면 신규 채용 현황이 가장 많았을 때가 최근 몇 년 전에 500명대였고 100명대, 200명대를 뽑고 있었는데, 신규 채용 현황에 비해서는 임직원 총계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한전이랑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죠. 그리고 여성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직원 총계랑 여성 현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좀 많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우선 비율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금융공기업이라 그런지 금융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반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기업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건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술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치를 갖기 힘들었는데, 여성 현황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직원 수에서 이 직급별 인원수를 한번 더 볼 텐데요. 5급부터 보시면 되겠죠. 5급 현원이 3,300명인데 남성과 여성 차이가 거의 200명, 100몇 명대 밖에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올라갈수록 이 여성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공기업은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고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이 그대로 간다면 나중에 임원 자리에서도, 그리고 2급, 3급 수준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기계약직에서 이제 남성, 여성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원이 3,200명 수준인데 여성이 남성의 거의 5배 정도가 되네요. 역시 무기계약직 현원도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경력 인정 부분입니다. 경력 인정 같은 경우는 군복무는 당연히 100%를 인정해 줬었고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모든 내용들이 관련 직종, 그러니까 채용될 직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그러니까 경력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기술 및 기능 분야, 하지만 채용될 직종과 같은 직종 종사한 기간만 인정해 주고요. 게다가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채용될 직종과 같은, 채용될 직종과 같은, 여기도 채용될 직종과 같은 직종.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그 이수기관이지만 이것도 은행 업무 관련 학위에 한하며 은행 후 3개월 이내 학위 취득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채용될 직종과 같은 직종이 아니면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경력 인정을 받는 것은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신입사원 초봉입니다. 신입사원 초봉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으로 5자리를 보게 되네요. 신입사원 초봉이 5,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특이했던 것이 신입사원한테도 성과 상여를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군 미필자 기준이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 경험까지 이제 경력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액수를 받게 되겠죠. 역시 금융공기업의 위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선 보여드린 가스공사나 발전소 같은 경우도 5자리를 넘진 않았는데 기업은행은 신입사원 초봉이 5천이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직원 평균 보수를 보실 텐데요. 이 표를 봄으로써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임금, 그리고 성과상여금, 대략적인 임금 상승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시면 처음 보는 액수가 나왔죠? 1억이 넘어가네요. 엄청난 액수인데 1억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이 평균 근속연수를 보시면 201개월, 그러니까 16년에서 17년 정도가 되면 16년에서 17년 정도 근무를 하면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 만원 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과상여금은 약 1,800만 원 정도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정규직에서 일반직뿐만 아니라 이 무기계약직의 인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관한 평균 보수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똑같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인당 평균 보수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죠. 5천만 원이 넘는 이 액수를 8년 정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성과상여 같은 경우 8천만 원, 아니죠,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액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임금에 관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5장 상여금에 관한 내용에서 상여금은 연 600%, 엄청난 액수죠. 600%를 1, 2, 5, 7, 9, 11월에 100%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정상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정수당 쪽에 상여금으로서. 그리고 이 성과금 제도도 있었는데 당연히 평가성과급 2월, 4월, 8월, 10월에 200%씩 지급되는 게 있었고 추가적으로 아마 기업은행에서 주는 것 같은데 업적 성과급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과상여 쪽에서 주는 액수가 많다 보니까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자격수당표인데요. 입사하고 나서 얘기지만 이 전산 업무 종사자,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경력이 늘어날수록 이 경력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을 더 많이 주네요. 그리고 기술 업무 종사자는 이 자격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는 자격 수당이 많아지고요.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박사학위 이런 고급 자격증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 및 혜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비로서 공기업답게 역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어린이집을 아마 이용하지 않으면은 유치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죠. 대학생 자녀한테 등록금 무이자 100% 대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특이했던 거는 이제 해외 근무자 자녀들한테는 1인당 월 600불 이내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외 근무를 가서 자녀를 유학시키는 용도로도 일부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에 관한 내용이 다행히도 있었는데 뭐 직원 합숙소나 부점장 이상급의 사택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주택 구입 시에는 5천만 원 내에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뭐 버팀목 대출 같은 것이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니까 1억이 넘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도 있었는데요. 역시 대상은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대출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 생활안정자금 또한 이제 이율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뭐 선택적 복지제도도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뭐 4,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연차별로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뭐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혜택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라인드에서 현직자 내용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당연히 예상한 대로 5점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라밸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지 및 혜택이 정말 좋다. 지금은 야간 근무가 없다. 공기업 중 급여는 최고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시중은행 수준의 급여와 공기업의 안전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이게 기업은행의 최대 장점이겠죠. 단점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공기업인지 은행인지 가끔 정체성이 헷갈린다. 내부에선 일단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해석하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내용이라고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은행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좋다. 고객 상대의 스트레스. 돈 많이 준다. 항상 긴장된다. 규정도 무섭고 사고 날까 무섭다. 장점은 다들 똑같이 돈을 많이 준다. 뭐 10년 차면 억대를 찍는다고 되어 있었고요. 단점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업무 강도가 많다. 공기업인데도 업무 강도가 많고, 고객 대면 전화 업무, 영업. 이게 모든 은행, 그리고 금융공기업이든 일반 시중은행이든 은행으로 가면은 영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곡소리를 많이 내시던데, 기업은행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워라밸이 좋다. 공공기관은행. 다들 뭐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 1점짜리가 한번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외부 포장만 잘 되어 있는 회사, 뭐 적지 않은 급여가 있지만 숨막히는 업무량. 최근에 쓰셨네요. 숨막히는 업무량. 휴가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고객 눈치를 봐야 되고, 선배 눈치를 봐야 되고. 네,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부서 바이 부서죠. 정말 부서가 잘못 걸리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렇게 1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 5점을 주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공기업, 다양한 산업군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